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 우리 그 사장, 그 고객 응대 실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스크립트 작성 시 중요시하는 이제 5C 원칙을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스크립트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사장에 나올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는 이제 그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제 작성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5C 원칙을 기술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맞긴 하죠. 어쨌든 하지만 제가 스크립트를 갖다가 그 설명할 때 이제 5C 원칙도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5가지 원칙을 기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클리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명확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내가 스크립트를 딱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사이스는 이제 명료한 뭐 그런 어떤 뜻이니까 뭐 간단 명료하게 이제 작성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너무 이제 장황하게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빈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빈스라고 하는 것은 뭐 확신시키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 우리를 갖다가 확신을 시키려면 상대방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렇구나 라고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화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회화체로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대화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듯이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오리엔티드는 뭐 당연히 고객 중심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5가지가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할 때의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C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5C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서비스의 특성 5가지를 기술하시오. 서비스는요, 일단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 서비스를 제공한과 동시에 고객은 그 서비스를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서 서비스를 한다. 그럼 우리가 즉시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변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제품은 어딜 가나 똑같지만 서비스는요, 누가 제공하느냐, 또 어디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비저장성입니다. 음, 당연히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비표준성입니다.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다 보니까 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뭐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지만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서비스 특성 5개는요 무형성,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동시성, 가변성, 비저장성, 비표준성입니다. 요거 우리가 또 생산관리 시간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요 3번은 이제 그 대화 대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화 대본.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예. 우리 스크립트 이야기는 뭐 앞에서도 많이 했으니까요. 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선택적 청취, 정보원의 신뢰도, 가치 판단, 감정 상태, 청취 습관, 정보의 과중 등은 무엇에 의한 장애 요인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하게 되죠. 음, 아무래도 이제 고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원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어떤 의사 전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던 지식이나 혹은 정보, 뭐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수신자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신자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택적 청취, 이 문제에서 바라본 게 이제 선택적 청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뭐 음성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뭐 내가 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듣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 거는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보원의 신뢰도.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뭐 신뢰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건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다르게 전달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상태라든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슬프고 뭐 이럴 때하고 또 다르겠죠. 그다음에 청취 습관. 예, 어떤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요인은 무슨 장애 요인인가? 바로 수신자에 의한 장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자의 선입견, 수신자의 속단적인 평가, 선택적 청취, 반응과 피드백의 부족, 수신자에 의한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신자에 의한 선택 장애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발신자에 의한 장애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족. 그러니까 발신자는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바로 발신자에 의한 장애 요소가 되고요. 일반적인 장애 요소는 이제 언어 장애가 있거나 특정인 혹은 전문가의 편견, 발신자의 자기 변명, 정보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애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쓰시오.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단순히 뭐 고객이 만족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사전 기대치. 예. 이 사전 기대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제품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만족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 사전 기대치는 굉장히 큰데, 제품을 이용해 보니까 뭐 별로다.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전 기대치는 뭐 설마 그렇게 뭐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써보니까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객 만족이 크겠죠.
자, 어쨌든 고객 만족이란 바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에서는 그 고객 만족을 위한 요소 세 가지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본다면 고객 만족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요. 제품 요소, 그 다음에 서비스 요소,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고객 만족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제품은 별로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또 나름대로 뭐 고객 만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면 또 고객이 또 만족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고객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디에 누구와 통화해야 되는지 몰라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전화 받는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 전화 받는 사람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뭐 다른 어떤 부서에 누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전화를 갖다가 다른 부서의 담당자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판단될 때 고객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이제 참조하라고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요. 정답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누구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정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고객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뭐뭐 씨가 담당이어서 전화를 돌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뭐 부서 뭐뭐뭐 씨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전화가 끊어지면 뭐뭐뭐의 뭐뭐뭐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답을 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의 원칙 네 가지를 뭐 간단하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이. 자,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그 처리하려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걸었겠죠. 그럼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러면 일단 먼저 사과라는 겁니다. 예, 우선 사과의 원칙.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고 왜 불만이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불만의 원칙, 그 왜 불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클레임을 처리하는 어떤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사과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은요. 고객과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논쟁을 하게 된다면 고객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니까 논쟁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은 감정적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 고객과 절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클레임의 그 원칙, 처리 원칙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예, 경영학 원론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혹시 모르겠지만 조직 행동 시간 이런 데서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광고 시간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갖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예, 9번부터는 예, 또 다른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